그날 저녁 나는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숨기려던 건 약이 아니라 내가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미경은 일흔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꼼꼼한 분이라고 불렀다. 병원 예약 시간도 약 먹는 시간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사람. 미경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꼼꼼하다는 평가는 사람들이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다. 그 후로 미경의 하루는 정해진 순서대로만 흘렀다. 아침에는 물을 끓이고 라디오를 틀고 약을 챙기고 시장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딸의 전화를 받고 저녁을 먹고 불을 끄고 그 순서가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초인종이 울린 건 저녁 8시쯤이었다. 미경은 시계를 먼저 봤다. 정확히 8시 12분. 딸이 전화하는 시간도 아니고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누구인지 떠올렸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딸의 남편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딸의 전 남편 한재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미경은 그가 얼마나 오래 이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분함은 이 나이에 가장 믿을 만한 방어였다. 재윤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경은 더 불안해졌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말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경은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오늘은 흘려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손을 먼저 보았다. 손끝이 조금 굳어 있었다. 마치 추운 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들어와. 미경의 말은 짧았다. 허락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경고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재윤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 모습이 미경을 잠시 멈추게 했다. 아직도 이 집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구나. 차는. 미경이 말을 꺼내려 하자 재윤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미경은 오히려 그가 차를 마시면 더 오래 머물게 될까봐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거실에 앉자 미경은 본능적으로 약 서랍을 한번 흘끗 보았다. 아까 숨겨둔 약봉지.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딸은. 미경이 말을 꺼내자 재윤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대답이 너무 단정해서 미경은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경은 라디오를 켤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다. 소리가 침묵을 가리긴 해도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재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저 오늘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설명이었고 사실이었고 어쩌면 고백이었다. 미경의 가슴이 조금 빨라졌다. 그 말을 들으면 결정을 해야 했다. 그를 들일지 내보낼지. 그리고 결정은 꼼꼼한 삶에 금이 가는 소리와 비슷했다. 미경은 눈을 내렸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랍 쪽으로 가려 했다. 약을
꺼내고 싶은 건지, 약을 숨긴 걸 확인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오늘만 미경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놀랐다. 오늘만이라는 말은 언제나 내일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경은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약을 숨긴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숨긴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자신이 약을 숨기면서까지 평정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오늘만을 단순한 배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도움을 가장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이 왔을 때 미경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았다. 6시 30분. 늘 그 시간이었다. 늘 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 숫자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재윤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미경은 그 사실을 아주 잠깐 불편해했다. 불편함 속에는 낯설뿐만 아니라 익숙해질까 하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자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재윤이 주전자를 올려놓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미경이 낮게 말했다. 재윤은 고개를 들었다. 습관입니다. 그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미경은 괜히 시선을 돌렸다. 식탁 위에는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미경은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 허락과 비슷했다. 차는 내가 할게. 미경이 말했지만 재윤은 손을 떼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미경의 마음을 조금 건드렸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너무 자주 쓰이고 있었다. 미경은 서랍 쪽을 무의식적으로 흘끗 보았다. 어젯밤 약봉지를 숨겨둔 서랍. 약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다. 그게 미경의 규칙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규칙이 조금 늦어도 될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미경을 더 불안하게 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흘렀다. 재윤은 많이 먹지 않았다. 미경은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을 유난히 의식했다. 사람이 밥을 먹는 속도까지 왜 이렇게 보일까? 식사가 끝나자 재윤이 그릇을 들었다. 미경이 말리기도 전에 제가 할게요. 미경은 이번엔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냥 덜하는 말이 습관처럼 나와야 하는데 입이 조금 늦었다. 그 사이 재윤은 싱크대로 향했고 미경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어머니. 재윤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제 약 드시는 거 못 봤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리고 미경은 그 확인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고 있었다. 깜빡했어. 미경은 짧게 말했다. 사실은 깜빡한 게 아니라 숨긴 것이었지만 재윤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 집에서는 이미 조용한 약속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미경은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다. 재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갔다 올게. 미경이 말하자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경은 괜히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이 집에 조심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남았지? 시장은 평소와 같았다. 사람들은 웃고 흥정하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 평범함 속에서 미경은 갑자기 자신이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다. 원래 사지 않던 작은 반찬을 하나 더 샀다. 혼자 먹기엔 굳이 필요 없는 양.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도착하자 재윤은 부엌에 서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서랍 속 약봉지가 다시 떠올랐다. 미경은 결국 서랍을 열었다. 약봉지를 꺼내 손에 올려놓았다. 그 작은 봉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 수 없었다. 약 드셔야 합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미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는 순간 이 집의 관계가 정식으로 돌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알아. 미경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안도처럼 들렸다. 미경은 그 안도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은 어때?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똑같지.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똑같다는 말이 이제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미경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서랍을 닫았다. 약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미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약을 잊는 법은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혼자였고 그 사실이 미경을 안심시키면서도 아프게 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돌봄을 그저 외유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관계가 서로의 시간을 점점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미경은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도 불을 켜지 않았다.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재윤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다기보다는 펼쳐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에 가까웠다. 미경은 그 장면이 조금 낯설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렇게 눈에 띄었나. 점심은 미경이 말을 꺼내자 재윤이 바로 고개를 들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 대답이 미경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아무거나라는 말은 상대에게 결정을 넘기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 미경의 말에는 짜증보다는 솔직함이 묻어 있었다. 재윤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미경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을 다시 데웠다. 어제 먹고 남은 국, 혼자였다면 굳이 데우지 않았을 것이다. 미경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식탁에는 자연스럽게 그릇 2개가 놓였다. 미경은 더 이상 그 장면에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무서웠다. 식사 중 재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병원은 다음 주죠? 그 질문은 확인처럼 들렸지만 미경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다. 재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 말은 제안이었고 동시에 선을 넘을 수 있는 말이었다. 미경의 손이 잠시 멈췄다. 병원은 늘 혼자 다녔다. 그건 미경이 스스로에게 지켜온 약속이었다. 괜찮아. 미경은 짧게 말했다. 거절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순함이 미경을 더 흔들었다. 식사가 끝난 뒤 미경은 소파에 앉았다. 재우는 부엌을 정리했다. 그 분업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경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재훈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 말은 감상이었지만 미경은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미경의 말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떨렸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미경은 그 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일까?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갈게. 미경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답장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재우는 문자를 보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그 배려가 미경에게는 감사하면서도 부담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미경은 이 집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조용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다. 오늘은 재훈이 말을 꺼내다 멈췄다. 미경은 그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도 여기까지. 미경이 먼저 말했다. 그 말은 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내일을 정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힌 뒤 미경은 혼자 남았다. 그러나 집은 어제보다 덜 넓어 보였다. 미경은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보았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다른 질문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내 시간을 기억해 주는 건 축복일까? 아니면 내 시간을 내어주는 시작일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돌봄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관심을 따뜻한 배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한 발 앞서 관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미경은 약을 서랍에 넣지 않았다.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다. 숨길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중간쯤의 선택이었다. 해는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창밖의 빛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덮었다. 미경은 그 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오늘은 조금 길었구나. 재우는 저녁 무렵 돌아왔다. 외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아침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그 인사는 이제 너무 익숙했다. 언니. 미경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그녀를 잠깐 멈추게 했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미경은 말했다. 오늘은 간단히 먹자. 그 말은 핑계였다. 사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다. 식탁에 앉았을 때
재윤의 시선이 약봉지에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제는 서로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병원은 재윤이 말을 꺼내다 멈췄다. 미경은 그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주야. 짧은 대답. 거기까지만 허용하고 싶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숟가락 소리, 국물 소리, 그 소리들이 이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재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계속 있어도 괜찮은 건지 가끔 헷갈립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의식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약봉지 옆에 손이 닿았다. 헷갈리는 건.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정리된 말은 항상 결정을 요구한다. 나도 그래.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 짧은 고백이 이 집의 공기를 조금 바꿨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책임을 남겼다. 식사가 끝나자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그 말은 확정처럼 들렸지만 미경은 그가 내일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 미경은 붙잡지 않았다.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 중간의 말이었다. 현관 앞에서 재윤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약은 꼭 드세요. 그 말에는 명령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관심이 있었다. 알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공기는 비어있지 않았다. 미경은 식탁에 앉아 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약을 먹었다. 오늘은 미루지 않았다. 누군가가 기억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불을 끄기 전 미경은 약봉지를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오늘의 선택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미경은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이 나이에 와서야 내 시간을 함께 써도 된다고 허락한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약을 숨기던 날은 지났고 마음을 숨길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의 집 안에는 오늘도 사람의 온기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돌봄을 의존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찾아온 서로의 책임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